저 오늘 여기 와서 준비하면서 와, 제가 주인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진행해야 되지만 멘트 좀 할까 하고 그냥. 저는 늘 준비된 무대만 제가 썼거든요. 다 세팅이 다 되니까. 와, 제가 세팅하면 완전 개고생이에요, 진짜. 정말로. 일단 오늘 오신 분 굉장히 환영하고요. 네, 오늘 제가 편하게 얘기할 건데 꼭 아베를 떠나서 그냥 저는 제 파트너이시지만 제가 평소에 배울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하게 오늘 연령대가 좀 틀리시고 지역도 틀리시고 하지만 좀 더 도움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제가 진행하겠고요. 먼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적혀있습니다. 그냥 방송에 있길래 준비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이구나 보시면 돼. 생. 저거 다 애드립이구나 보시면 돼요. 그냥 애드립. 일단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본인 소개하는 게 틀리니까 본인 소개.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홍진아입니다. 박광선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과학분하고 카이스트 나온 건 맞는데 똑같이 저요 1년 전에만 해도 0%로 시작했던 홍진아입니다. 지금은 한 12년 정도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시작한 지 말씀하신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잼스톤이 팀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나서 반갑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진격의 거인 제 별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겜돌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진격의 거인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 키가 188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잼스톤 그룹에서는 가장 키가 큰 사람 중에 한 명인데다가 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래서 진격의 거인을 별명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테마로 갖고 있는 가상현실 쪽의 산업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기타 국제 표준화를 하는 기구에서 가상현실 산업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여기 잼스톤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또 같이 김민기 의원이랑 모든 분들과 팀과 같이 또 아메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 자주 뵙잖아요. 근데 오늘 토크가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오늘 홍진아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다른 사람이죠, 제가. 때까지 만난 이후로 같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제일 이쁜 날이에요.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또 놀라운 거 소돈이가 신발 샀네요. 내가 이 사람 진짜로 같이 다니면 겁나 없어 보여요. 맨날 신발 옛날에 신고 다니거든. 있는 사람이 더 하다니 있는 사람이 오늘 신발을 바꿨네요. 네. 첫 번째 제가 왜 이 사업을 이거는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분들한테 배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아메를 봤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시대의 변화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저도 그렇지만 설명 듣고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변하는데 지금 본인 포지션에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기회가 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두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먼저 이제 제가 홍장 드릴게요. 많은 회사도 보시고 많은 보시니까 지금 좀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좀 눈에 띄는 본인이 좀 인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워낙 많은 변화들이 있죠. 사실은 AI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되게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과거랑 지금의 변화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인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카카오뱅크 아시죠? 가입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벌써 가입을 했고 그러면은 저 광주 출신인데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거든요. 광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미 지금 카카오뱅크라는 데 가입을 해버리고 출시된 지 지금 2주일 됐나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속도가 지금 제일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은 정말 많은 뉴스들을 보고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나 사람들이나 CEO들이 요즘 갈수록 더 힘들어해요. 너무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정보는 너무 많아지고 내가 어떤 정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랑 이게 너무 다른 게임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은 조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하던 일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는 조금은 근데 직장인들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실은. 왜냐하면은 우선은 정년도 되게 짧아지고 있고 내가 뭐 신입사원들도 올라오는 속도가 뭐 스펙이랑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지금 속도가 좀 제일 속도? 많이 네, 그러면 동일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좀 딥하게.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우명진 분. 왜 이렇게 빨라? 변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빨라졌잖아요. 네. 갑자기 빨라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4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우리 세대가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과 3차 산업의 끝물에 있기 때문에 그 변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각각 산업혁명을 보시게 되면은 1차, 2차, 3차까지 변하는 시기가 약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지금 삼성 산업 시작한 지도 거의 한 50년 흘렀는데, 근데 이제 속도도 빨라졌지만 우리 세대가 갑자기 하필이면 딱 낀 샌드위치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 속도가 마저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이 또래가 한 50대, 60대이면 없는 것 같지만 50대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의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별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끝물? 나는 이게 내 끝물이죠 뭐. 끝물이에요. 나는 이 변화의 끝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직장이 새로운 어떤 기술과 새로운 혁명에서 바뀔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 하실 나이 그거 다 나가오신 거고, 근데 문제는 정년퇴직 하더라도 인생이 길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을 어떠한 새로운 변화 때문에 잃어버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한창을 살고 있는 30대와 40대는 나의 직장이 영원하지 않다, 뭔가 불안하다라는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 속도 빠르지만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격동의 시대에 딱 물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것을 더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패널 분을 두 분 모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요. 무슨 변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신문이나 뭐 여러 미디어에서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두 분의 변화 얘기를 했냐면 한 분은 시스템에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그 회사가 돌아가는데 한 분은 본인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고, 근데 사실 보통 직장 다니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큰 변화를 아이들은 굉장히 캐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는 저는 위기나 기회가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또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진영이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4차 산업혁명이다 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기회를 잡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업가들을 만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기회를 잡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필드를 넓혀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은 우선은 그런 세상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요. 자신의 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확실히 자기의 필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 있게 본 사람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의미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전 투자자들을 많이 보니까는 워렌 버핏이 지금 2017년이죠. 네. 2017년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는 하지만은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세상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고 철도에 투자를 했고 애플에 투자를 하고,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메리 같은 경우에도 생필품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늘 사용하던 것들, 내가 내 옆에서 자주 보던 것들. 그런데 이 가치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이 가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에서 좀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똑해요. 제 손에 여쭤볼게요. 딴 거는 뭐냐면, 사실 서동현 리더는 아시겠지만, 오큘러스라는 VR 초기 만든 그 회사 코파운더로서 그것이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됐고, 또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어서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꿈 이상의 꿈이죠. 정말 보통 사람들이 뭐 1년 몇십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단위의 돈을 받았다면,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야 돈이 많으면 정말 좋겠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꿈꾸거든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고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돈이 그 정도 벌었던 사람들이 보는 세계에서의 고민은 무엇일까? 본인 회사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실은 현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 거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이 얼마큼 들어오고 내가 얼마큼 지출을 하고 남은 돈 얼마큼 저축을 하고 이런 기본적 욕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을 하면서 봤던 많은 사람들은 실은 그런 데일리 욕구보다는 일단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비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혹은 요즘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사람들 돈의 어떠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실은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전적 숙제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창업했던 회사가 8명의 코파운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같이 일구었던 나머지 한 70명의 정도의 직원들은 그냥 월급쟁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번 친구들 사이에서 야 우리 내일 하와이 같은 데 놀러 가지 않을래? 그러는 저밖에 없어요. 네. 뭔가 같이 이러한 돈을 벌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을 같이 공유하려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 좀 등장했느냐? 제 돈을 뜯어먹고 싶은 사람들. 평소에 연락 없던 친구들이 연락을 오면 야! 너 대박 났다며? 너 신문 봤는데 엄청나게 떴다며? 수 한 등 사야지! 이런 거? 네. 그렇게 남이 쌓은 부에 대해서 뭔가 하야처럼 뭔가 나한테 그래도 내가 친구니까 혹은 가족이니까 콩 떨어지는 것만 보려고 하지 뭔가 같이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삶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잼스톤을 같이 들어보고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내부에서는 같이 이런 문화와 어떠한 일들을 공유하는 아까 짤막하게 영상도 봤지만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즐기는 그러한 문화 형태를 보고서는 내가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그 이상의 무슨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몇 분은 외로워도 좋으니 돈 많아지겠다 하실 거야. 나 외로워도 좋아. 혼자 쓰고 살지 뭐. 근데 실제로 해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서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아메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도 물론 제가 어머니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발견하고 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아메이 사업 자체도 이해를 못했지만 어떤 다른 삶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파운더스 프로젝트면 어떻게 보면 아메이에서 굉장히 성취가 높으신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결정적 이유 전에 본인이 처음에 아메이를 들었을 때 받았던 느낌은 어땠는지
본인들이 뭐 아메이를 접게 된 경로가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이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 계속 있으셨고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근데 몰랐어요 실은. 그러니까 아메이를 엄마가 하셨었다 정도였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어요. 네, 엄마가 세제 팔고 어느 날 진짜 우리 집 베란다에 뭔가 뭐지 책장 같은 게 생기더니 거기에 세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집이 힘든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시진 않으니까 대신 한 나머지 20년간 공백이었어요. 아메이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는 더블엑스가 아메이 거였고 저희 엠모스피어가 아메이 거였더라고요. 우리 집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금민권 원수민 리더님을 작년에 처음 뵀는데 저의 첫 인상은 굉장히 유쾌했고 김민기 리더님이 본인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향력 있는 백수라고.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회사 생활 한 10년, 11년 하고 있을 때 정말 백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 있는 백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유쾌했어요. 제가 처음 받은 아메이에 대한 느낌은. 그리고 김기 리더님이 얘기하신 아메이는 정말 제가 알던 거랑 굉장히 달랐어요. 글로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철인상종을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전혀 없었던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느낌 좋았네요, 제가. 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권수민 리더님 처음 뵀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소동 리더. 소동 리더 제가 알기로 아메이 처음 아니라면서요. 네. 이분 경력 많아요. 나고 이상한 것도 했었어요. 실은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 인생에 3번이나 왔었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캐나다 유학을 했을 때에 캐나다에서 친하게 지낸 동생이 저한테 퀵스타라는 거 알아요? 하고 물어요. 퀵스타.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긴 하지만 이제 아메이의 역사상 아메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아메이라는 브랜드보다는 퀵스타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했던 적이 있었어요. 딱 그때 격동의 변동의 시기 때 저한테 대학교 후배가 저한테 형 퀵스타라는 비즈니스는 아냐고 물어봐서 그게 아메이도 처음 몰랐다가 다가왔었어요. 근데 뭐 저한테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뭐 세제 설명하고 뭐 이제 치약 설명하고 이제 샴푸 설명하는데 저한테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의 대학생 때는 저의 모든 생필품은 저희 할머니가 구매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마트에서 싼 거 사다 쓰시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세제를 살 이유도 없고 샴푸를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치약을 제가 진짜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이 특히 남자는요 굉장히 취약해요. 남자는 그냥 DP, 집에 DP 되어 있는 거 그냥 짜서 쓰지 이것이 내 두피 모발에 어떻고 뭐 이 피부에 어떻고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그냥 사업 모델은 뭐 그런 모델이 있구나. 근데 아이템은 저는 되게 섹시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창 공부할 때는 나는 그래도 공부하는 분야가 그래도 좀 섹시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좀 멋진 직업을 갖고 멋진 커리어 쌓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가서 치약 가서 야 이거 내가 취급하는 치약인데 치약 하나 살래? 라고 특히 20대 초반의 남자가 같은 남자한테 가서 치약 살래 그러면은 그것도 너 이상한 놈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안 했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아메이가 왔어요. 또 주변에서 하시는 아메이가. 근데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실은 이제 사회 초년생에 야근하고 막 지금 회사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클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시점에 또 취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가 온 아메이는 시각이 김민기 의원이 옆에 계신 분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뭔가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시장에 안착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아메이가 다가왔을 때는 아메이의 그 생필품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아이템일 뿐 실은 사업이라는 분야를 같이 이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사업을 이해하다 보니까 같이 아메이를 사업에, 그러니까 아메이 아이템을 가지고 아메이를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툴은 가상현실이고
또 김리델 멘툴은 아메이다. 하지만 사업을 펼쳐나가는 어떤 사업적 전략과 그다음에 그 팀의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메이도 정말로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걸 같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을 처음 뵀을 때 제가 두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제가 얘기하다가 아메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그냥 유쾌하고 밝지만 아메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연락하기가 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메이를 떠나서 서로의 세계에서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되면서 제가 그분들 세계에서 궁금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메이 세계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 통해서 알게 된 아메이 세계는 좀 다른 것들이 있네. 캐치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건 간략하게 본인들이 아메이 설명을 듣기 전에 몰랐었는데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공부를 해보면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몰랐던 거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 가지씩만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요건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글로벌 코드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 이거를 사업을 해서 내가 글로벌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왜냐면 한국 베이스로 뭔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직장인으로서도 뭐 해외 지사 파견받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실력만 있으면은 그거를 비슷한 제품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었어요. 글로벌 코드 우리 소정이님. 저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플랫폼. 21세기의 가장 큰 부의 비밀은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입자가 2조 명이 넘었어요. 2 빌리언이니까 2조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2조 명이 하루에 한 번 접촉을 하는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제가 광고를 때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당장 회사 때려치고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든다고 페이스북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죠.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버린 플랫폼에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아까 홍진아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출시 2주 만에 2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근데 그 전에 K뱅크가 있어요. K뱅크. 근데 왜 K뱅크와 비교해서 카카오뱅크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 K뱅크도 실은 이건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거든요. 그 점포가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6천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 택시 쓰시나요? 네. 그죠? 카카오 헤어, 뭐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기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 그만큼 많은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회원 가입 비용이 확 줄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고. 근데 그런 네트워크, 그런 플랫폼을 과연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하는 것을 서비스 만들어보면은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현실적으로 하면. 즉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에게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10중 8구 없겠죠. 근데 제가 본 아메이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봤어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한 명 한 명에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된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동을 느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전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파만파 개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람들이 하나에 모였을 경우에 그때 가져갈 수 있는 소비자 네트워크의 기회를 어떤 회사가 주느냐를 전 봤었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넘버 1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메이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는데 제가 설명해서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이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풀어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거 사실 글로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foreign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international 외국. 근데 글로벌이라는 거는 one earth 지구에서 인정받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그리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나라 이름 대기하면 끝말잇기 하면 한 10번째가 막혀요. 미국, 영국, 중국 하다 그 다음에 모른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외국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제 놀랐냐면 제가 미국 변호사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부자아빠가 뭐라 변호사 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분이 또 한 얘기, 야 미국 변호사 네가 뭐 할래? 아시아에 가. 너 뭐 할래? 동양에 가. 너 가면 LA에서 이혼 소송이나 부동산밖에 못해. 네가 워싱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못하는 거죠. 저는 미국 로스쿨 왜 가려고 그러면 영화 보고 왔었어요. 어퓨 구맨 겁나 멋있잖아요. 톰 크루즈. 어퓨 구맨이나 야망의 함정 보면 변호사 엄청 멋있거든요. 존 그리샴 소설 보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화이트. 하지만 아시아노서 어떻게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외국 갔을 때, 제가 아메이에서 성취해서 외국 갔을 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 2만 명이 기립해서 애국가가 나올 때 저는 진짜 쇼킹이었어요. 정말로. 아, 이 성취를 글로벌로 인정해 주는구나. 누가 그래요? 제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제 차가 경찰 의전이 쫙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시아니까 그런 거, 동남아시아. 제가 그때 김일두 오용미다님이 저희 스폰서님이 미국 파운더스 카운슬 가셨을 때 저녁 시간인데 굉장히 트래픽이 많았어요. 그때 토마스 제퍼스 생가부터 미국 상공회사까지 그냥 들었어. 그냥 리무진 27대 캄보에서. 뭐길래 아메이가 그래? 내가 볼 때 아메이 쭈구시한데 쭈구시에 보일 뿐이지 쭈구시하지 않다는. 쭈구시 사투리인가요? 저는 그거를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까 플랫폼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저도 저한테 영향 줬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렘 리프킨 교수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결국 일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자영업해서 내가 뭔가 점포를 소유하는 일은 분명히 경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 구조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또 이럴 수 있어. 아, 똑똑하니까 안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메 하다 보면 진짜 돈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냐면 여유 있으니까 했겠지. 없으면 없으니까 하는 거지. 배우면 배웠다고 뭐라고, 못 배우면 못 배웠다고 줄 알았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메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오해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 그리고 아메 실제 하신 분들은 저 사람들은 저런 조건 되니까 그래도 또 성취가 쉽고 그런 거 아니야? 말빨 맥히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말빨 잘 맥히니까 카이스트 나오면 서울 여고들 좀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 뭐 수능 나보다 점수 안 줬는데 내 얘기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 얘기 잘 들어요? 친구들이? 그냥 아메이 아줌마를 보더라고요. 아메이 아줌마라고? 그냥 이거 상관없어요. 서울 여고들 카이스트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메이는 아메이인 거예요. 이분 돈 벌었으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레putation 있잖아요. 그럼 권하면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실은 제가 원래 초대하신 분도 있는데 저한테 그때 한번 미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저를 가상현실 쪽에 대한 강사로 원래 강사를 좀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저 초대하신 분에게 야, 가상현실 좀 강의하시는 사람 없어? 그래서 저를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한다는 사실이 실은 네이버에서 서동일 치시면 서동일 아메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검색이야, 서동일 아메이. 여기 서동일 치시면 서동일 아메이가 떠요, 네이버에. 네, 그러니까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 아메이 미팅장에서 가끔씩 강연하는 걸 보고 이제 서동일 아메이라고 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책에도 제가 아메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선일보 저를 인터뷰해서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에 대해서 연관 검색에 아메이가 떴는지 몰라도 저에 대해서 그 사람 뭐 아메이 한다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메이 한 사람은 강연자를 세우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했었대요. 저한테 진짜 등에서 던져들었던 거라서 뭐 그런 경험도 있었죠. 네. 그냥 뭐 결국 긍정적으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아메이 한다 그래서 아메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사업 처음 직장 그만두고 이제 아메이 전업을 했을 때 너무 타이틀했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 타이틀이 없었잖아요. 타이틀은 아메이 9%였어요. 근데 그걸 아메이 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유학 갔다 오면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좀 더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갔다 오도 똑같이 아메이예요. 갔다 오면 똑같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신은 경제를 준비했으니 그냥 그대로 살면 될 것 같고
홍진아 기자 같은 경우도 어차피 회사에서 인정받고 본인 커리어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일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노력이라면 딴 데에서도 뭘 해서 성공했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굳이 그걸 또 아내를 했어야 되냐 하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본인이 노력할 성취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야, 그 노력은 딴 거 해. 왜 굳이 암해야만 되는 이유. 홍진아 기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한 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직장 생활 한 11년 차거든요. 이제 제가 초년생일 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 상무님들이 한 50세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고서 뭘 하시냐. 홍대에서 와플집 하시고, 은평구에서 빵집을 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니까 우선 회사에서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뭔가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막 그렇게 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실은. 되게 힘들어 보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선택인지 안 하는 선택인지. 내가 앞으로 50년이라는 삶이 남았는데, 이제 제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그 어떤 선택도 내가 마음 편히 하시는 분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해이라는 길을 보니까는 이 길은 내가 우선은 지금 30대부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 길이잖아요. 내가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걸어간다면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 하려고 없었던 거고, 오히려 정말 감사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더 많은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정리는?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왜 아메이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저 찾아봤어요. 반대로. 아메이를 해야 될 이유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업적인 이슈로 이야기하면 실은 뭐 사업적인 아이템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가 더 늘어날수록 실은 해외에서도 그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그래서 미리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치는 병은 훨씬 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즘 특히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건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그 분야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프면 써야 될 비용이 거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을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은 아메이의 그런 푼다 그러면 굉장히 아메이적인 내용이 좋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럼 아메이를 하지 내가 말할 이유가 있을까? 뭐 남들이 보는 시선은 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요, 다 시선은 안 좋아요. 저도 가상현실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제가 오큐런스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 있어요.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는 나스닥 상장 회사고, 항상 Fortune 500라고 하는 잡지에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의 탑 10으로 넣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는 뭐 현금만 2조 원을 들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의 최연소 부장이었고, 연봉도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나이 34세. 뭐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직장이잖아요. 그런 직장을 때려치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가상현실, 설도에서는 남들이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가상현실의 가짜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기계를 아는 사람이 하필이면 94년생 젊은 친구였어요. 지금은 23살이죠. 회사가 2012년 때 94년생은 까마득하게 어린 나이죠. 그죠? 그런 애가 만든 기계를 가지고 네 인생을 베팅한다? 그것도 훨씬 더 무모한 일이었죠. 근데요, 사업하면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메이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회사를 알아봤어요. 회사.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트라고 그래서 한국 뭐죠? 전자금융 경제국 시스템에 자기 회사에 대한 감사 회계서, 그러니까 회계 감사 보고서를 항상 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돈을 주는 회사인가 라고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자주 찾아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매해마다 그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의 순수익이 얼마였고 그 중에 매출 애들이라 그래서 매출의 일정 퍼센테지를 아메이 사업을 항상 돌려주고 있는 것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성장 곡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쫙 봤어요. 근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사는 자기가 번 금액의 35% 정도를 꼬박꼬박 누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아메이를 했다가 망했던 사람이 많았을까?를 봤을 경우에 회사 돈을 줬는데 왜 망했을까? 그러면은 회사가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못했으니까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제품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물론 이제 아메이 미팅에 가서 뭐 들어보니까 뭐 공기청정기가 세계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그 정수기가 넘버원이고 또 뭐 비틀 넘버원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 것보다는 다른 회사 제품을 내가 믿고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메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적이 있는가를 봤어요. 반대로. 넘버원인 것은 뭐 마케팅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죠. 내가 어제 와서 뭐 누가 했으니까 그렇으니 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왜냐면 제가 이 제품 유통한다 그러면 기만하는 기업을 가지고 제가 신뢰를 갖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만한 적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은 물론 90년대 초 이제 그때 아메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회사들이 아메이를 좀 고깝게 생각해서 막 공격한 적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그마한 픽사가 정전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죄송하다고. 즉 소비자 기반하지 않은 회사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아이템일까라 생각했어요. 가상현실은요, 여러분 혹시 가상현실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하지만 몇 명 계시네요. 하지만 치약 안 쓰는 거 계세요? 안 쓰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즉 내가 하는 사업은 nice to have 있으면 좋은 거지만 아메이는 must have 아이템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must have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nice to have 아이템 갖고 경쟁력이 있을까를 봤을 때에 must have는 must have니까 제품 경쟁이 있으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제가 안 할 이유 찾아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난 해봐야 되겠다가 된 거예요. 네. 말이 통하네요. 그 검색은 영어로 해야 됩니까? 그걸로? 영어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영어를 못해서 검색이 잘 안 돼. 구글에 아메이 뭐 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치냐에 따라 내용이 틀려져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난 그걸 캐치했어요. 사람들이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정보가 있을까? 무엇을 물어봤는데 질문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메이에서. 이거 뭐 파는가? 이런 거는 너무나 1차원적 레벨이고 정말 물어보는 거. 회사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보너스 배분이 되는지 정말 R&D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이를 잘 볼 수 없는 건 다른 회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를 공부한다는 건 꼭 아메이 사업을 한다 이걸 떠나서 다른 회사도 볼 수 있는 기준이 전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쵸? 시간 관계상 시간 이분들하고 계속 있으면 사업하시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시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로 한 말씀만 시간 진짜 금방 갔네요. 거의 3시에요. 정말 금방 갔는데 마지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메이에 대한 생각이나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아메이 전달하거나 그럴 때 다들 제 친구들한테 너는 만약에 시간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요즘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못해요.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장소에 오고 저희 팀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데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그래도 재밌게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팀에 조인이 된 게. 그런데 1년 동안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저는 돌아볼 수 있었고
있었고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잼스톤이라는 곳이 단순히 아메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같이 하고 오늘 아침에 같이 뛰었잖아요. 이렇게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걸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좋아요. 싱글이에요 싱글. 그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어린 왕자를 쓴 작가가 그 뭐 김민우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런 말을 남긴 게 있어요. 배를 만들려고 하려고 그러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주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다를 동경하다 보면 내가 바다에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배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쭉 제가 예전에 아메이가 저한테 매력 없었던 것은 자꾸 배 만드는 방법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제품이 뭐고, 그 다음에 제품은 어떻고, 그걸 어떻게 뭐 판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잼스톤의 플랫폼은 바다를 동경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아메이가 됐든, 뭐 됐든 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챌린지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바다는 어딘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동경하고 있는 바다가 있다 그러면 그 바다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바다로 갈 수 있는 그 무엇이라 그러면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바다는 동경하고 있는데 도대체 갈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이 플랫폼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저는 4.4 혁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업, 기술적 트렌드를 보고 그걸 제 사업에 접목해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템이 있지만 그 아이템 중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극소수예요. 근데 그 극소수 중에 저는 이 아메이 플랫폼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정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해보세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팬을 하면서 나 참 기쁘다. 아메가 정말 잘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생각하지만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경험을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 제가 그때 제가 사업 배웠던 분들이 얘기했던 게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과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는 없거든요. 내가 자영업하는 사장인데 나보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워요. 왜? 나보다 월급 많이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업 구조가 내가 후원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 수 있을 때 이 사람 능력이 나보다 내가 100이면 이 사람 능력이 500이구나. 당신은 나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면 이 잼스톤이 가진 환경과 아메이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가진 경쟁력이 여러분 사업을 키운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메이의 기회인 것 같아요. 왜 직장인들이 고민할까요? 왜 자영업자가 고민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아이템, 실력 있는 아이템, 경영 아이템을 내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그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시간 동안 오늘 오프닝으로 했는데 정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뜻깊은 시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